그리스는 고대 문명의 한 축을 이뤘습니다. 서양 철학과 문화, 역사의 뿌리라고 불릴 만큼 의미 있는 고대 그리스 문명의 흔적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현기증이 날 만큼 거대한 바위 산 꼭대기에 세운 수도원. 수도자들은 엄숙한 공간에서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신에 관한 명상에 잠깁니다. 불멸의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곳, 이곳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인데요. 이곳에 처음 도시가 세워진 것은 기원전 2500년경이었습니다. 그리스 아티카 지방의 작은 도시는 융성하고 망하기를 반복하다가 기원전 5세기에 이르러 현재의 아테네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비록 로마에 의해 정복당했지만 건축과 예술 그리고 철학의 중심지로서 발달된 문화도시였습니다. 유럽 남동부 발칸반도 남단에 위치한 그리스는 이탈리아와 터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456년 이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지배를 받던 그리스는 1822년 터키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1833년에야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오랜 세월 외세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그리스 고유의 전통 문화유산을 잘 간직한 덕택에 이곳은 관광객들로 넘쳐납니다. 현재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지만 의외로 아테네 시장의 풍경은 활기찹니다. 아테네 중심에는 이곳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아크로폴리스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곳에 세워진 신전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바로 아테네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 만든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파괴된 옛 아테네 신전터에 위대한 정치가 페리클레스는 새로운 아테네 여신의 신전을 다시 세웠는데요. 여성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성들은 도시의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는 신전에는 출입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아하고 섬세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오니아식 신전인 에렉테이온은 고대 그리스의 건축물들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언덕의 오른쪽에는 그 유명한 헤로데스 아티쿠스 음악당이 있습니다. 변론가 헤로데스 아티쿠스는 아내가 죽자 이 음악당을 만들어 헌정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더 일찍 세워진 헤파이스테이온 신전이 있는데요. 그리스 신전 중에는 유일하게 지붕이 남아 있습니다. 헤파이스테이온 신전은 5세기에 기독교의 교회로 사용되면서 그 원형을 지금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헤파이스토스 신을 비롯한 아테네 여신 그리고 고대 그리스인들이 믿었던 다양한 신들의 부조를 보면 다신 숭배를 금지했던 기독교의 교회로 쓰였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석조 건물들은 돌 이음새를 파서 납을 채워 넣었는데요. 지진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곳도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8세기에 시작된 성상 파괴 운동으로 많은 조각상들도 제 모습을 잃었습니다.
아고라 박물관에는 그리스 전역에서 출토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유독 대리석을 깎아 만든 조각상과 토기가 매우 중요했는데요. 특히 토기는 상업적 가치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풍물 중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춤인데요. 여러 사람들이 동분한 원을 그리면서 양쪽으로 도는 그리스 전통 춤은 부주키란 음악에 맞춰 추는데요. 그리스 전통 춤은 다양한 주제와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요. 그 종류만 해도 2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필로파포스 언덕에 위치한 돌라스트라투 극장에서는 매일 그리스 전역의 전통춤 공연이 열립니다. 그리스에서의 춤은 그 역사가 깊습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보면 이미 기원전 11세기 춤이 일반화됐고요. 기원전 5세기경에는 춤이 예술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중해에 위치한 그리스는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육상교통보다는 배를 이용한 교통이 발달했죠. 그래서 일부러 뱃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코린트 운하가 그중 하나인데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운하 건설이 시도됐지만 1893년에야 완공됐습니다. 6.3km의 운하가 생기자 아테네에서 아드리아해로 나가는 바닷길이 320km나 단축됐습니다. 이 코린트 운하를 따라 북서쪽으로 이동하면 고대 그리스의 보고라 불리는 델포이가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 건설된 델포이 극장인데요. 5,0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제우스 신은요, 자기가 다스리는 세상의 중심이 어디인지 알아보려고 세상의 끝과 끝에서 비둘기를 날립니다. 비둘기는 이곳 상공에서 만나 돌에 앉습니다. 그 뒤로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세계의 배꼽이라고 불렀고 이곳 델포이를 세계의 중심이라 일컬었습니다. 그리스의 역사는 이곳 델포이에서 시작합니다. 기원전 6세기 무렵 세워진 아폴론 신전은 목축의 신 아폴론의 계시를 전 세계로 퍼뜨리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소실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기원전 4세기에 재건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아테네인들의 보물 창고인데요. 돌 기둥인데요. 돌 기둥의 단면입니다. 이런 여러 개의 돌을 붙여서 돌 기둥 하나를 크게 만드는데요. 돌 기둥과 돌 기둥 사이에 이런 홈이 있습니다. 이 홈은요, 이 총동으로 이 홈에다 박고 또 다른 그 단면에 돌을 박아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 규모를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그러한 아폴로 신전의 기둥임을 알 수 있습니다. 1987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델포이는 기원전 86년 로마의 침략으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펠레폰네소스 반도 북서쪽에 위치한 올림피아로 가기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요. 현재는 2004년 완공된 2883m에 달하는
리오 안티리오 다리를 통해 쉽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올림피아는 올림픽의 발상지로 유명하죠. 올림피아의 고고 유적지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사용된 체육관인 팔라 에스트라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19개의 도리아식 기둥들만이 그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올림피아 고고 유적지는 유네스코에 의해 1989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헤라 신전입니다. 6세기의 대지진으로 이렇게 폐허가 됐습니다. 이것은요, 올림픽 위한 상화 체하식이 열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태양열만을 이용해 올림픽 성화에 불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완벽하게 복원이 되어 있진 않지만 올림픽 성화와 관련된 유물들은 비교적 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유물이 발견됐는데요. 아찔하게 절벽을 형성하고 있는 기암군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이 기암들은 지류에 깎여 오랜 세월 쌓인 퇴적층이 풍화작용을 겪으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바위산에는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 있는데요. 장대한 자연과 어우러져 은둔 수사를 하고자 했던 수도자들이 기거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이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은 바로 바위 산 꼭대기에 있는 메테오라 수도원 때문입니다. 너무도 멋진 빛이 만들어낸 한 폭의 그림입니다. 절묘한 기암 절벽들이 질비해서요, 아주 환상적인데요. 옛부터 쇠색과의 교류를 일제 끊고 오로지 신에게 기도하고 명상한 일에 몰두하고자 했던 경건한 은둔 수조자들에게 아주 이상적인 장소였을 것입니다. 기원전 9세기경 세속을 벗어나고자 했던 한 은둔자는 이곳 메테오라를 찾습니다. 메테오라는 그리스어로 공중에 떠 있다라는 뜻입니다. (14세기) 초 성 아타나시우스라는 수도자가 공동 거주 형태의 수도원을 바위산 꼭대기에 세우면서 이곳은 은둔 수도자들의 낙원이 됐습니다. 메테오라가 절정기를 맞은 15세기에는 24개의 수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금욕 생활을 하던 수도자들이 있던 이곳 수도원에는 현재에도 엄숙한 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높게는 400m까지 솟은 기암 꼭대기의 수도원에 오르기는 쉽지 않은데요. 메테오라 북부에 있는 바를람 수도원은 16세기에 아파라스 형제가 세운 수도원입니다.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케이블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높은 바위산에 오르내리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폐쇄적인 은둔자들의 성지는 관광객들에 의해 파손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피해 더 깊은 오지이자 또 다른 은둔자들의 수행지인 아토스로 떠나는 수도자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메테오라는 10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신을 향한 경외심이 만들어낸 성지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들의 장인 정신이 지금은 관광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을 향한 그들의 숭고한 마음만은 퇴색되지 않길 바랍니다.